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표한 빅 아이디어스 2021의 15가지 주제 중 딥러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뤄본 딥러닝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분석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주목하는 15가지의 주제입니다. 한 영상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으니 우선 첫 번째 주제인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제가 가장 주요하게 보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딥러닝이 추후에 세상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역시 딥러닝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최근까지 인간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프로그래밍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딥러닝이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추후 15년에서 20년 사이의 딥러닝 기술은 30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1970년부터의 역사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MS, 오라클, 그리고 셉 같은 회사들이 출시가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탄생하기 시작하다가 2000년도에 인터넷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딥러닝의 세계에 출발을 알린 것은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알렉스넷이라는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AI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에서 전년도에 비해 10%나 에러율이 줄어들었고, 알렉스넷을 만들 때 사용한 소스를 모두 공개하여 딥러닝의 붐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레지넷이라는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면서 드디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2015년을 경계로 표를 나누었는데, 레지넷이 2015년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경계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아직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직 연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AI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레지넷이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서 딥러닝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SNS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역시 AI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이내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은 딥러닝이 코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3개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하는 컴퓨터입니다. 2020년에는 100빌리언 건의 대답을 했고, 이는 2019년부터 7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초기에 나왔을 땐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추후에는 어쩌면 먼저 저한테 대화를 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입니다. 지금은 웨이모의 퍼시피카를 예시를 든 것 같은데 20밀리언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았다고 합니다. 웨이모의 경우는 그동안 개발자들이 구축해둔 가상의 세계에서 엄청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둔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예측 범위에 있는 사건들만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실제 주행하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한계를 느꼈는지 웨이모 역시 실제 자신들의 차량을 투입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슬라와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 웨이모의 경우는 아덜 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글의 기타 사업에는 웨이모를 제외하고도 많이 있지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데에는 웨이모가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주행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있어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을 주행하면서 얻는 데이터 방식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한 대당 약 4천만 원 하는 차량을 수천 대를 구매했다고 하였으니 1000대만 구매하더라도 400억이 됩니다. 차량 구매비만 엄청나게 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웨이모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한 대당 1억을 넘어가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차량을 생산해내지 못하다 보니 차량을 직접 구매하게 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재무제표상에 엄청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차량도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FSD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는 차량 판매로 수익도 발생하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판매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는 웨이모의 약 26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회사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영상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개인마다 자주 보는 영상들을 학습하고 그거에 맞는 공통점을 자동으로 뽑아내어 비슷한 영상을 각 개인에게 맞추어서 보여주도록 학습한 걸로 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AI를 학습시키는 데 비용이 연간 37%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를 학습시키는 모델의 사이즈도 커지고 심지어 연간 10배씩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간 비용 감소는 37%나 하지만 학습시켜야 하는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간 학습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약 100만 달러 정도 드는데 2025년까지는 100밀리언 달러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저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들까 싶긴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온 수치를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AI가 요즘 급부상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 게 저는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2021년은 반도체 회사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발전하려면 그에 맞는 하드웨어 역시 따라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배 올랐는데 2020년에 5빌리언 달러의 규모 시장이 2025년까지는 22빌리언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도조라고 불리는 자신들이 개발한 컴퓨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쓰이는 엔비디아의 컴퓨터 능력에 몇 배나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배터리 회사로 보일 수도 있고 자동차 제조업 회사로 보일 수도 있고 컴퓨터 회사로도 보일 수 있고 심지어는 반도체 회사라고도 불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대부분 코드는 소프트웨어 1.0으로 짜여 있습니다.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코딩한 것인데 반면에 2.0은 개발자가 정해둔 범주 내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2.0이 1.0의 모든 부분을 대체하게 될 테고 이 말은 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도조라는 컴퓨터 덕분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만큼 AI 성장이 있어서 하드웨어의 발전은 필수적이며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을 하고 이메일을 처음 보내면서 정말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런 인터넷이 20년 동안 약 13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였습니다. 엄청난 시장 가치인데 더 놀라운 것은 딥러닝 기술로 2020년에만 2트릴리언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30트릴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7%씩 성장하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놀라웠던 것은 AI가 진화하더라도 예술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2015년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설립한 AI 연구기관에서 나온 GPT-3는 문서를 읽고 이해한 뒤에 짧은 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포인트 정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I가 글의 모든 내용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현재 이 수준까지 되면 추후에는 정말 예술의 경지까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빅아이디어 2021 중에서
한 챕터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는 도중 테슬라와 관련된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렸는데 유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보고 싶으신 분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석한 뒤에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테슬라 슈퍼차저 공장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완성되고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간 급속 충전이 가능한 V3 차저를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연간 1만 대를 생산해낸다는 의미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준의 50%가 매년 생산되는 것이고 중국의 넓은 땅을 커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삼게 되었습니다. 슈퍼차저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기차 판매 수를 늘릴 수 있게 되며 인접한 국가에다가 슈퍼차저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 무디스에서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게리 블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테슬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무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현재 테슬라의 신용등급은 B2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B2 등급은 투자 부적격인데 Baa3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투자 적격 등급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무디스는 한 단계 상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B1 등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P 신용등급의 경우는 올해 안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설 것 같으나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가 바라보는 15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한 개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딥러닝 부분이다 보니 테슬라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중간중간에 테슬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도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이디어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